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AI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AI, 은행에서도 AI, 병원에서도 AI, 휴대폰 광고에서도 AI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AI를 써보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걸 내가 지금 배워야 하나? 괜히 잘못 눌렀다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닐까? 젊은 사람이나 쓰는 것을 내가 배워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AI를 몰라도 당장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를 모르면 조금씩 불편해지고 조금씩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돈과 정보를 지키는 일에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AI는 젊은 사람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생활 도구입니다.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꿔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 전 질문을 정리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 뒤처졌다는 불안을 조금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버튼을 어디서 누르는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를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무엇은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워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입니다. 이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약 77%,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약 93%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세상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사진을 주고받고, 병원 예약이나 은행 업무도 휴대폰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는 AI 서비스 관련 내용도 다룹니다. 여러 보도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 국민의 AI 경험률은 절반을 훌쩍 넘지만 고령층의 AI 경험률은 약 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은 거의 가지고 있지만 AI라는 새 도구를 실제로 써본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유행의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병원 예약, 상담, 문서 작성, 쇼핑, 검색 방식이 AI와 함께 바뀌면 모르는 사람은 매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묻고, 어떤 사람은 은행 직원에게 묻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가 반복되면 삶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이 말은 AI 시대에도 그대로 맞습니다.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AI 공부는 젊은 사람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남에게 전부 맡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AI를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AI는 질문을 하면 답을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포털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여러 글을 직접 찾아 읽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검색은 중요합니다. 다만 AI는 내가 묻는 문장을 이해하고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듯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긴 글을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어려운 안내문을 쉬운 말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고, 내 상황에 맞는 질문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당뇨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의사에게 꼭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줘. 그러면 AI는 복약, 식사, 운동, 혈당 기록, 검사 결과 같은 항목으로 질문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온 안내문인데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줘. 이 문자를 예의 있게 답장하도록 다듬어줘. 손주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너무 딱딱하지 않게 써줘. 냉장고에 두부, 계란, 양파가 있는데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해줘. 제주도에 2박 3일 가는데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짜줘. 이런 일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꽤 자주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이 줄어들면 마음도 덜 지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도 매번 막막했던 일이 조금씩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AI에게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AI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조수에 가깝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조수입니다.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합니다. 돈, 건강, 법률, 가족 문제처럼 중요한 결정은 AI 답변만 믿으면 안 됩니다. AI에게 물어본 뒤 전문가나 가족, 공식 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사용법입니다. AI가 편리한 만큼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AI와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악용하면서 더 진짜 같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도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모아 처리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기 수법도 그만큼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말투가 어색하거나 상황이 엉성해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 이름을 알고 실제 기관처럼 말하고 문자 내용도 그럴듯합니다. 앞으로는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사기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이나 음성 메시지도 무조건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첫 번째 안전 원칙은 이것입니다. 급하게 만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해야 한다. 지금 앱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인증번호를 불러야 한다. 지금 전화를 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잠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도 됩니다. 진짜 은행이라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의심해야 합니다. 택배, 카드 배송, 건강검진, 과태료, 자녀 사고, 투자 수익, 정부 지원금. 이런 말은 사람의 불안과 욕심을 건드립니다. 문제 링크가 있으면 바로 누르지 말고 검색이나 공식 앱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AI에게 물어보되 AI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때 AI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문자가 사기인지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봐야 하나?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가족의 자세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AI를 안전하게 쓰는 사람은 질문은 하되 내 중요한 정보는 지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고령층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 문자 메시지를 구분하고 차단하는 능력이 낮은 항목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 AI 공부는 단순히 편리함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돈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공부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질문에는 5가지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첫째, 내 상황입니다. 나는 60대이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병원에 가기 전 질문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싶다. 가족에게 보낼 문자를 다듬고 싶다. 사기인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점을 알고 싶다. 목적을 말하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셋째, 원하는 형식입니다. 3가지로 정리해줘. 표로 보여줘.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줘. 문자 답장처럼 써줘. 이렇게 부탁하면 결과가 훨씬 편합니다. 넷째, 조심할 점입니다. 개인정보는 넣지 말아줘. 의학적 판단은 하지 말고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만 정리해줘. 금융투자 조언이 아니라 확인할 점만 알려줘. 이런 조건을 붙이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다시 묻기입니다. AI가 한 번에 완벽하게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쉽게 말해줘. 예시를 들어줘. 60대가 이해하기 좋게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60대이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방금 택배 문자 링크가 왔는데 바로 눌러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개인정보는 쓰지 않고 사기 문자인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점을 5가지로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갑니다. 최근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쉬운 말로 정리해 주세요. 진단은 하지 말고 질문 목록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AI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묻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AI 시대에 참 잘 맞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배우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도 비슷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귀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묻는 것도 괜찮고 AI에게 묻는 것도 괜찮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육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기계와 안 맞는다. 이런 말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생활의 문을 하나씩 닫게 만듭니다. 늦게 배우는 사람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루에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 힘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AI로 바뀌는 것은 내 힘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AI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은 내 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생활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AI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늦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출 때 사람이 늙습니다. 작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첫째, 문자 다듬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낼 문장을 AI에게 다듬어 달라고 해보십시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예의 있게, 짧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어려운 말 쉽게 바꾸기입니다. 병원 안내문, 구청 문자, 은행 안내문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을 그대로 넣지 말고 개인정보를 지운 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문장을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줘. 중요한 날짜와 준비물을 따로 정리해줘. 셋째, 하루 계획 묻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는데 순서를 정해줘. 병원, 장보기,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짜줘.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계획을 정리해 줍니다. 넷째, 사기 의심 질문입니다. 이 문자가 수상한지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 링크를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단, 문자 안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다섯째, 배움 요청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는 법을 아주 쉽게 알려줘. 카카오톡 사진을 저장하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줘. 유튜브에서 자막 켜는 법을 알려줘. 이런 생활 질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AI를 처음부터 대단한 일에 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필요한 작은 일에 쓰면 쉽습니다. 손주에게 문자 보내기, 병원 질문 정리하기, 수상한 문자 확인하기, 여행 일정 짜기, 식단 추천받기.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AI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병원, 은행, 가족,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AI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확인하며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는 젊은 사람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도 병원 질문, 문자, 문서, 여행, 사기 예방처럼 생활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둘째, AI를 모르면 단순히 유행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생활 서비스가 디지털과 AI로 바뀌기 때문에 모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때로는 위험한 문자나 전화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AI는 정답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주는 조수입니다. 돈, 건강, 법률, 가족 문제는 AI 답변만 믿지 말고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AI 시대의 지혜는 빠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넣지 않기,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기, 급한 요구에는 멈추기,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기.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묻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AI에게 질문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답이 이상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카카오톡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계십니다.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내 생활에 붙이는 것입니다. 빠른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급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멈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나를 위해 배우면 됩니다.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아끼고 내 마음을 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면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삶의 지혜는 남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쓰십시오. 오늘부터 10분 나를 위한 AI 공부를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